자, 오늘 수업은 행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행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라는 주제죠. 이때 수업을 듣는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지식이 행복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식 중 진리를 암시하거나 알려주는 중요한 지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도 있지 않나요? 진리와 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자, 지금 행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는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행복의 관계. 진리와 행복의 관계. 진리는 행복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뭐죠? 자, 진리가 무엇일까요? 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올바른 것, 선한 것, 멋진 것의 복합체. 올바른 것, 선한 것, 멋진 것의 복합체.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도 하지. 맞고 틀림의 기준은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같은 것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리란 진리에 도달하면 편안하기도, 즐겁기도, 자유롭기도, 행복하기도 한다는. 그렇죠?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진리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진리의 정의, 어떻게 진리에 접근하는지, 진리에 도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진리를 찾으면 행복하겠네요. 진리를 진리가 찾기가 쉽겠나? 행복이 찾기 쉽겠나? 음, 학생이 말합니다. 그나마 행복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행복이 진리보다는 쉽겠군요. 명석, 명석합니다. 그렇네. 그래도 진리를 알면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겠지요. 진리를 안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네.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 가치는 충분하지. 자, 다시 한번 진리를 안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네.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 가치는 충분하지. 그런데 진리를 몰라도 행복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네. 행복은 죽음보다 강렬하기 때문이지. 죽음이 죽음보다 행복이 더 강렬하다고요? 그렇네.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르다, 생명을 잃고 바다를 가로지르다 물속에서 죽음이 되기도 하지. 그게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그렇네. 음, 행복은 진리보다는 하위 개념이지만 지식보다는 상위 개념이군요. 그렇겠죠? 그렇지. 지식은 유익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복을 버리진 않는다. 네. 자, 그렇다면 지식은 우리 삶 어디에 유익한가요? 지식 말인가? 봄을 모르는 자가 겨울을 절망으로 보낼 때 그것, 계절을 아는 자지. 그것을 아는 자는 봄을 준비한다는. 지식의 유용성에 대해서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지식도 행복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도움이 되는 것이지 행복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행복을 대신하지 못한다. 지식은.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 행복은 고정된 건가요? 계속 변화하는 건가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음, 작은 행복은, 작은 행복들은 나이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 같은데, 최고의 행복은 무언가 정해져 있고, 고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제 경험상으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행복은 계속 변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의 행복과 고등학교 때의 행복은 다르죠. 그런데 최고의 행복 상태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네 말대로네. 계곡물은 계속 흘러가도 산속 계곡은 그대로이지 않은가. 그렇죠? 진리와 행복도 계곡을 많이 닮았다네. 계속 변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 아, 무언가 행복이 시각적으로 보이는군요. 계곡물은 계속 흘러가도 산속 계곡은 그대로 있지 않는가. 자, 그런가? 무언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알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다행이군.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행하지 않고서 많으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실토하는 것이네.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안다고 다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네. 아는 걸 어떻게 다 실행으로 옮기겠나. 그러니 행하지 않거나 행하지 못할 것은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렇군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지. 사실 선생님, 사실 사람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발견하면, 아니, 행복에 도달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럴까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행복에 도달하면. 자, 다음을 봅시다.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행복해도 편하지 않단 말인가요? 행복을 발견한 자가 마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해지려 노력하는 자가 행복에 다가서는 것이라네. 자, 봅시다. 행복을 발견한 자가 마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해지려 노력하는 자가 행복에 다가서는 것. 반대라고요? 그렇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네가 의사가 되는 것이 직업적 목표라고 가정해 보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편안함과 행복을 포기해야 하지 않나. 편안함 측면에선 그렇겠죠. 의사가 되려면 의대 가기도 졸업하기도 어려우니까요. 다시 묻겠네. 자네가 의사가 되는 것이 직업적 목표라고 가정해 보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편안함과 행복을 꼭 포기해야 하나? 비슷한 질문입니다. 의대 가기도 졸업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에 가고 졸업하는 과정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의사가 되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이네. 마음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네.
이익될 거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을 잃어버리지는 않나. 잘 살펴봐야 하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면 찾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 자,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나 잘 살펴볼 것. 행복을 얻기 위해 행복을 희생하면 결국 득될 게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는 것,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 관점에서는 득될 게 없다는 말인가요? 명석하군. 행복 관점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도 구하고 행복도 찾으려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네요. 자, 자신의 노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번에 10번째 시간입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행복 말고 세상의 것을 모두 포기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행복만을 위해 살란 말인가요? 그런데 행복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도 좀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하게 들립니다. 그럴 수 있겠군. 행복을 잘 모르니 징검다리 같은 무언가 알기 쉬운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겠군. 행복에 대해 자세히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주셔야 저희도 행복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행복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갖고 싶습니다. 행복을 위해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네. 그게 뭐죠? 자, 의학자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행복과 관련 없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법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법이네. 자기가 뛰어나서 얻는 행복보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말이죠. 그렇네. 하지만 뛰어나게 되는 것은 어쨌든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건 혼자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건 함께 즐거워하는데 힘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네. 뛰어나게 되는데 들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데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에 힘을 들이지 않을까요? 인간의 지배욕, 권력욕이 그것을 방해한다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네. 그런데 사람들도 전부 바보는 아닐 텐데 어느 것이 더 큰 행복을 주는지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왜 모를까? 자, 노학자의 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자, 노학자의 답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 어떤 것이 더 행복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걸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방법이 있겠군요. 방법이 없겠군요. 그렇네. 모르면 뭐 방법이 없겠지. 학생, 선생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원래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면 아무래도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행복 찾는 것도 못 찾을 것 걱정이겠군.
그렇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걱정이겠죠. 그렇겠죠. 사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좀 더 일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욕심이 많다는 것이네. 걱정과 욕심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의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욕심이 많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정말 욕심을 줄이면 걱정이 줄어들까요? 욕심 줄이는 만큼 걱정도 줄어들 것세. 장담하지. 행복은 걱정 속에서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걱정이 욕심을 기인한다면 행복을 위해 욕심을 줄이는 것이 어찌 보면 필연적 방법이 되겠군요. 자, 학생이 무언가 하는 방법을 도출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욕심이 드러내는 걱정을 줄이죠? 어떻게 줄일 수 있겠나? 내가 왜 욕심을 내는가를 생각해 보는 건가요? 행복을 위해서겠지. 그렇겠지요. 이상하지 않나? 행복을 위해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말이세.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방법은 욕심이죠. 음. 근데 그게 행복을 위해서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군요. 행복을 공부하면 성격도 바뀔 것세. 제대로 공부하면이죠. 행복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격도 바뀔 것세.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편하고 자신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세. 목표를 20%만 낮추게. 20%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대부분은 다른 이에게 다른 이에게 보이는 자신에 대한 것이지. 그렇죠? 자기를 별로 걱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위한 방법이니까 목표를 줄여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0%.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행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노트에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수업은 지나친 행복력이 행복을 해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